준비됐습니까? 플로우 차트 보고. 자, 시작합시다. 자, 그럼 문제 측에 강동민 민노 5번입니다. 시작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긍정제 토론자 강봉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토론 논제는 유기동물을 안락사를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입니다. 먼저 토론 논제에 관한 용어 정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유기동물 안락사란 동물보호소에서 보호기간이 끝났을 때 안락사 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그 동물의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바람직하다란 사전적으로 바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서 안락사를 하고 있는 현재보다 금지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임을 의미합니다. 먼저 원활한 토의를 위해서 유기동물 관련한 배경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1조 원에 가깝고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 역시 1천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서 매년 8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버려지거나 실종되고 있고 특히 최근 8년간 유기동물이 4배 가까이 증가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남자 자격 같은 프로그램에서 유기견 입양에 관한 방송을 보내고 이효리나 박신혜 같은 유명 스타들이 유기견 입양에 앞장서면서 유기견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9조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공구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시, 군, 자치구에 그 동물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고 그 자치구에서는 임의로 그들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다음 두 가지 논점을 통해서 유기동물 안락사를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제 입장을 표명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동물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이미 1983년 오스트리아에서 인간과 애완동물 간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그곳에서 애완동물이라는 용어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애완동물이란 우리가 기존의 동물을 인간의 장난감으로 보았던 시점에서 말 그대로 인간의 벗이라는 그런 동물이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변화하고자 제안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수직적이었던 동물의 관계가 이제는 수평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역시 또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무분별한 유기동물을 막기 위한 동물 등록제도 도입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2012년부터 동물학대가 신고됐을 경우 학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없던 징역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에서는 고양이나 황구 학대 사건 등이 나오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사회 일각에서는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고 동물 보호를 위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유기동물에게서만큼은 안락사라는 것이 쉽게 허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들이 유기동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동물의 생명이라는 가치가 인간의 편이라는 가치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소중한 가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형법에서도 생명을 해하는 범죄에서 가장 큰 벌을 부과하고 있고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사를 함부로 할 수 없듯이 유기동물 같은 다른 생명체의 생사 역시 특히 인간의 필요나 효율이라는 잣대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돈이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인해 우리가 어떤 이런 물질 중심주의적인 사고로 환경 파괴, 생명 역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행동이 물론 부작용을 알면서도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노력 없이 인간의 편이라는 기준으로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공생이라는 가치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다시 요약했을 때 첫째가 동물권에 대한 인식 변화, 둘째가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편이라는 가치보다 중요하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인용 말씀드렸습니다. 40초 그다음 부정적 질의 준비 시간 1분.
오케이, 타임이죠? 이분 동안 부정식의 지 가운데로 서면서 카메라를 서로 마주보면 아니 이렇게 카메라 보고 옆에 서서 네. 카메라 보면서 자꾸 마주보고 가는 어색하니까. 자, 카메라 보면서 시작. 네, 부정식 인론 잘 배웠습니다. 두 가지 정도 해드리고 있는데,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동물에게 인간이 중성화 수술하고 마이크로칩 수술을 시술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분히 인간이 동물을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 새끼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편의를 위해 인간이 동물에게 자행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과연 동물의 생명을 인간의 편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행위 자체는 사실 이게 논점에 좀 어긋났다고 보는데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올바르다고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저도 인간이고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한 거죠.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생겨났고 법이나 제도가 생겨나고 인식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안락사는 그러한 어떤 인식의 변화를 역행하고 그것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의 인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봤었는데 그러면은 유기견은 반려동물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요. 왜 어째서 유기동물이 반려동물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전 더 궁금하고요. 예. 유기동물에게 벌써 그렇게 어떤 한계를 그어놓고 너는 이미 동물로서의 삶이 끝났어. 넌 죽어야 돼라고 벌써 그게 이미 전제를 깔고 안락사를 시키지 않은 정당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거 자체가 저는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유기동물 입양도 지금 하고 있고 그들이 다시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러한 식의 사고방식이 그들의 또 다른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되죠. 자, 다음은 부정식 입론 5분. 예, 부정축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견 안락사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의 부정측 입론을 맡은 정기부라고 합니다. 예, 앞에서 그 지리에 아우러서 이제 입론 시작하겠는데요.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입론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미 유기견은 반려동물로서의 삶의 가치를 누리기 힘든 동물이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일단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며 즉 반려동물이란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뼈아프고 잔다든지 즉 애정을 받으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기동물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주인의 애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없는 즉 반려동물로서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동물 보호소의 시설은 포화 상태가 되어 유기된 동물에게 적절한 관리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버림받아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없는 혹은 비참하게 삶을 여명하게 될 수도 있는 이 동물들에게 과연 안락사라는 판단이 근질에 마땅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유기동물의 동물권은 인간의 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지켜질 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긍정 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1조 원이고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000만 그리고 매년 8만여 마리의 이상의 동물이 버려지거나 실종이 되고 있고 유기된 동물이 4배 가까이 8년간 급증하고 있는 실태이고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로 들어간 동물들은
다른 곳으로 입양되는 비율은 20%에서 30% 수준으로 머물고 있고 사실상 대부분이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주는 마음가짐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늘어만 가는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로 이루어볼 때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의 재원 확대를 통한 관리소의 증설 혹은 유기동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늘어가는 세금은 과연 우주선 늘어가는 유기동물의 관리에 사용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통해 사람들의 세금 인상에 대한 얼마만큼의 민감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래도 일부에 지나지 않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도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동물의 관리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에 의한 재정적 부담을 안길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인지 혹은 이 대규모의 유기동물 관리에 쓰이는 비용을 더욱더 반려동물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즐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의 동물권은 다분히 인간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동물권이란 무엇입니까? 동물을 생각해주는 건 비단 생명만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위해서라면 명목하에 동물들을 편의에 맞게 다뤄왔습니다. 중성화 수술, 한 생명에 있어 근원이 되는 요구인 성욕을 제거해버리는 수술입니다. 마이크로칩, 동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시술이지만 한 신문기사의 글에 따르면은 그 마이크로칩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칩의 삽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방침을 내렸습니다. 애완동물의 성기등을 제거하고 1cm의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면서까지 동물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면서 이미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동물에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안락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지킬 수 있는 권리는 단지 생명만 지속된다면 지켜지는 권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정적 인론 마치겠습니다. 34초. 감사합니다. 몇 번 어떻게 된다? 제가 다른 게 또 있는데 관심이 좀 없어가지고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 네, 앞에서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자, 같이 한 30분 정도 써라. 시간이 남으죠.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소리가 좀 잘 안 먹거든요. 좀 제가 찍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 네. 도와주고? 처음부터 찍고 있긴 있었는데. 몇짜리 같아? 예. 아니, 어쨌든 다 여러 가지를 남겨야 돼. 줄 수 있는 걸로 다 올라가야 되니까. 아, 하면 되겠어, 그럼? 7위 그럼. 자, 긍정수의 그럼 7위. 제한 시간 2분. 저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문점 세 번째에서 어떤 그 동물을 인간이 편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예시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락사 역시 결국 편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입양시키고 그것을 보호소에 어떤 시설을 증설하고 그런 것들이 비용적으로 많이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라는 측면에서 가장 쉬운 그냥 죽이는 안락사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안락사는 그런 편의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그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수술, 그리고 안락사 모두 인간의 편의를 위한 수술입니다. 근데 하지만 대입되는 부분이 안락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행하는 시술이 중성화 수술이고 마이크로칩 수술입니다. 이 두 부분은 과연 인간의 편의에 의한
시술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안락사를 시키지 말자고 해서 그러한 수술 합법적으로 하자라고 이미 주장한 바는 저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저는 입양 쪽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입양도 지금 반대하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반려동물들이 삶의 가치가 없다라면서 입양의 어떤 그런 전제 조건마저 아예 몰살시켜버린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입양하는 것 자체를 아예 반대하시는 겁니까? 저는 제 입론에서 입양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벌써 반려동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말하셨는데 그걸 누가 입양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가 반려동물이라는 전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은 반려동물의 정의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로서 생각하는 사람이 입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반려동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 저 부분은 그냥 예 아니오만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반론 쪽 반박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긍정적 반박 시간 써도 돼요. 몇 번 쓰시나요? 1분만 쓰세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1분? 네. 각자 한 분씩 말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정신을 주고요. 네, 근데 이거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까지는. 그냥 1분 이렇게 쉴 때는 네. 스탑했다가 나중에 알겠습니다. 나중에 괜히 파일만 길어지지. 자, 타민스버 긍정축의 마지막 반박. 지난 시간 1분. 긍정측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측에서는 생명만 살리는 것이 생존권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 얘기가 어차피 현실적으로 생명 구해주지도 못할 것 편하게 죽여둔 안락사가 차라리 생존권을 보호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일단 동물같이 어떤 죽음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그런 동물들이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 행복한 죽음이라는 게 결국 있을 수 있는지라는 의문이 들고요. 안락사가 좀 오히려 이런 열악한 보호소의 환경을 더 만든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안락사의 사체 처리비를 조금이라도 덜 줄이기 위해서 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굶겨서 킬로그램 수를 줄이는 그러한 보호소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어차피 생명을 보존해놔야 10일 뒤면 죽을 애들인데 뭐하러 보호소에서 병 걸린 애들을 잘 관리해주고 보호해주면 건강하게 해주겠습니까? 정말 동물들의 진정한 생존권 그리고 보호소의 환경 개선을 위한다면 전 안락사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간의 편의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사실 인간이 우리가 그동안 스스로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개발해왔던 그런 과정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면서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게 비용도 더 들고 관심이 더 필요했다는 이유로 도외시하고 그 결과 우리는 생물 멸종, 환경 오염이라는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라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재정이나 돈 문제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락사도 돈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돈은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데 쓰이는 아주 무용한 돈이죠. 게다가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유기동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앞으로 안락사를 시킬 비용만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이 비용에 더 추가해서 생명도 지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죠. 이게 뭐 정책 토론은 아니지만 굳이 계속 재정 얘기를 하시니까 뭐 애견 사업에서 유기동물만 팔게 한다든지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남은 비용을 그럼 병든 동물들을 치료해서 바람직한 그들이 반려동물로 더 입양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유기동물 발생 자체가 인간에게 다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인간들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돈이 필요해서 애완 사업을 아주 활성화시켜서 돈을 벌 때는 언제고 지금처럼 처리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그들을 상품처럼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안락사로 쓰레기 처리하듯이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정측 반박, 긍정측 반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부정측 반박. 준비 시간
시간 남은 시간 2분. 부정측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긍정측 부분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그 동물의 생명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생명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안락사라는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안락사는 금지돼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반박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입양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이 토론에 앞서서 입양 사이트에 대해서 몇 곳을 사이트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가장 상위 쪽에 등록되는 사이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은 입양 무료 아니면은 입양 유료 해가지고 동물들의 가격이 책정되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입양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유기동물이 아니고 그냥 실제 일반에서 일반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였는데, 거기에 있는 유기견의 거래는 제가 페이지 뒤로 넘어가 봤을 때 한 50, 60%, 70% 정도까지도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입양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동물들은 우선은 동물이 입양되는 개월수가 4개월, 5개월에서는 많게는 7년까지도 있었는데, 보통 입양되지 않는 동물들은 이제 나이가 많은 동물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신체 하자가 있는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 동물이 이제 입양이 안 되고서 계속 지체되는 상황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동물들을 이미 키우지는 못하고 남한테 입양하고 싶은데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 동물의 처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동물 보호소로 가거나 병원으로 가거나 어디 위탁시설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결국은 앞서 얘기한 듯이 재정적인 문제가 결국은 결부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문제는 결국 보호소의 관리가 포화 상태가 이루어진 이 상황과 결국은 결부가 되고, 결국은 이것도 결국 안락사는 어떻게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로 결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앗아라는 것이 결코 쉬운 판단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간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모택 중에 하나라면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동물에서는 너무나도 넘쳐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배려동물을 키우는 인간에게 돌아가는 돈이 아닌 유기돼가지고 버려진 동물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곳에 투자하는 비용이 과연 인간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비용에 가치 있게 사용되는 비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자, 한번 일어나서 하고